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자, 어제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 그 방송 클립 밑에 댓글을 보니까 부장님 종목 힌트 주실 때는 귀를 좀 만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종목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종목, 뭐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 뭐 찍어드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방송 내용 중에 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댓글이 달린 것 같은데, 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제가 뭐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거나 한다고 해서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막 이렇게 찍어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뭔가 좀 어떤 뭐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듣고 싶은 분은 그냥 오세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로 오셔서 저를 그냥 만나러 오시면 제가 이야기도 해드리고 뭐 맛있는 커피도 사드릴 수 있고 그냥 찾아오시면 됩니다. 찾아오셔서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뭐 제가 특정 종목을 이렇게 막 찍어드리거나 뭐 좋은 어떤 사인을 이렇게 뭐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어제 댓글창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사인을 달라고 하시는데 여튼 뭐 찾아오시면 오히려 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저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찾아오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시장은 뭐 오늘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미국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높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미국 시장도 좋을 수 있지만 한국 시장도 종목별, 섹터별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시장 해볼만 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종목이나 섹터 잘 고르시면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국내 여건이 괜찮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 방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틈새 각각의 힌트를 숨기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데일리 힌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여쭈님, 여의도? 네, 맞습니다. 여의도에 IBK 투자증권 본사가 있고요. 본사 1층 영업부에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웰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살짝 상승 출발한 가운데 조선과 조선기자재, 우주항공과 방산, 보톡스, 엠폭스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코로나19 백신 진단 시약, 그리고 양자 암호, 미용기기, 비만 치료제, 원격 진료, 유리기판, 제약바이오, 건설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속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오는 모습인데 뭐 급락은 아니지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산안 통과가 미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과열 인식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금리도 상승하면서 주식시장 하방 압력을 주었습니다. 자, 3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5%대로 거의 이제 왔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말들이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5% 넘어가면 좀 경계하셔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직접 방문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아직은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S&P 500 밸류에이션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매수 구간 진입 인식도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빅테크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도 아마 이 때문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이 재차 유입되면서 상승 재개를 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술적인 RSI 부분에서 과매수가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현물 880억 원, 선물을 4,3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5월의 순매수 추이가 외국인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업종은 금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 그리고 운송, 제조업, 헬스케어, 금융, 화학 순으로 매수가 오전에 들어왔고요. 업종별로는 금융, 증권, 헬스케어, 방산,
조선업종 상승세 보인 반면 지주사 그리고 전력기기, 음식료, 유틸리티 등은 하락을 했는데 전력기기는 오후 들면서 강보합 쪽으로 플러스권으로 다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가 20일 방미를 한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모의협정 지속되는 모습에서 협력 최고 유력한 업종으로서는 이것이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이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원전은 체코 대통령이 한수원 원자력이 없다면 국가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한다.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부당한 개입 주장도 있으면서 원전이 여전히 주목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증권입니다. 오늘도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50주 신고가 관련 종목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반등 추이가 지속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선을 전후해서 증시 부양 관련된 정책 기대감도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한미 관세 협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저가 매수세의 2거래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우려 그리고 금리 부담에 부진했었던 제약바이오였는데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오늘은 알테오젠 올라왔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미용기기 쪽은 호실적에 따른 실적 기대감의 연일 강세입니다. 휴젤과 파마 리서치가 장중 50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이 역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그룹이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된 초기 연구 개발 착수 소식에 우주와 방산 관련주가 오늘 좋았고요. 코로나 관련된 재유행 우려에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자, 코로나는 지금 홍콩 등도 마찬가지고요. 뭐 태국, 뭐 싱가포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5월 지나고 6월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남아 쪽에 아니면 뭐 홍콩이나 이런 쪽도 다 여행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단기 여행을 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쪽에 재유행 조짐이 있다는 점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를 좀 잘 쓰고 다니시다든지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증시 5장 들서 외국인들 기관 동시 순매수가 현물 쪽에서 들어왔고요. 코스피 상승 견을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장중 1383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입 유입이 순매수 우호적인 환경이 조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측면에서 코스피 쪽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28조 6천억 규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 지원 계획을 점검을 했다 알려지고요. 특히 미국의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위기 극복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정책 기대와 안도감이 유입되면서 일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의약품 쪽이 그래도 방어가 잘 됐습니다. 조선업종 강세가 눈에 보였는데요. 20일부터 진행된 한미 실무 통상 협의를 통해서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유입됐고요. 5월 20일까지의 조선업 수출 또한 비교적 견조하게 집계되면서 상동중공업, HD현대비포, 한국조선해양 등 강세였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업 내에서 높은 수익성이 역시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과 우주 관련 업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계획 발표를 하면서 세트레가이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수혜 기대감 유입됐습니다.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은 최근 미국의 위성 스타트업인 로프트 오비탈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된 R&D 투자 여기까지 나오면서 우주산업 진출 기대감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삼성물산이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뭐 지수사이고 건설업종, 최근에 건설업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면서 건설업에 대한 호재,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 때문에 건설업이 좋은 부분도 삼성물산 영향을 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성 스타트업 쪽에 투자가 이어졌다. 그리고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된 R&D 투자, 우주산업 진출 기대감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PBR 기준 뭐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업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뭐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낮은 저 PBR 관련주에 대한 뭐 정책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같이 겹쳐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물산이 또 그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투자 관련된 액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삼성물산의 원전주 관련된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또 부각되면서 삼성물산이 급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바이오 업종도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산업 관세 피해 지원 계획에 대해서 저가 매수 유입됐고요. 좀 주춤했던
알테오전이 오늘 상승 나타냈고, 거기다가 어제 강세를 보였던 니가캠 바이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천당제약 등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삼천당제약은 최근에 특허권 관련된 약간의 우려가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을 했지만 오늘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화이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증권업종도 강세입니다. 대선 정책 기대감과 함께 호실적 전망 지속되면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톨리움 톡신 관련된 업종 강세였습니다. 5월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이미 4월 수출액을 돌파하는 등 수출 호조가 기대되면서 휴메덱스, 휴젤, 휴원스 글로벌 대웅제약 등 보톡스 톡신 관련주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용기기 쪽이 굉장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톡신주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업종의 탑3 섹터는 제약, 유통, 증권이고요. 업종의 바텀3는 음식료와 담배, 부동산, 전기, 전자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월 9일 저점 이후에 V자 반등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점 부근에 역시 도달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 기술적인 부분이 좀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2700, 2750, 2700 이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주의 27일 날 FOMC 의사록이 예정돼 있고 29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대기되기 때문에 이 변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야기를 한두 개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매크로 사진 띄워주시면 모건 스탠리 쪽의 추정인데요. 아직은 관세 관련해서 코어 CP 쪽에 관세 영향이 아직은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 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부터 PCE, 코어 PCE가 급등을 해서 7월에 피크를 이룰 것으로 일단 모건 스탠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특별하게 완전히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5월 정도부터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코어 PCE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7월에 피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네, 요건데요. EM 자산의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EM 자산의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렇게 계속 EM 쪽에서 빠지다가 최근에 EM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초기 국면이지만 신흥국,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난 US 쪽으로 EM 쪽으로 지금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EM 쪽의 신흥국,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 정책에 어떤 룸이 있는 회사 나라들, 재정 정책에 룸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몇 나라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데 EM 쪽으로 일단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한국의 수급이 좀 더 지금 환율도 워낙 강세로 접어들고 있어서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다시 5월 정도부터 순매수 기조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잘 안 빠질 수 있고요. 적어도 지수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섹터나 종목 플레이는 상당히 화려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국내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국내 시장은 상당히 활발하게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도 섹터가 어딘지는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방산조선 좀 쉬었는데 갑자기 또 방산조선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방산조선이 오늘도 올라왔죠. 그래서 시소게임처럼 누가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섹터 주도를 갖고 갈 것인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반도체, 어느 날은 방산조선, 어느 날은 화장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글쎄요. 최근에 신재생도 많이 올랐잖아요. 태양광, 풍력, 원전 어떤 것들이 지금 섹터에서 주도 섹터가 될 것인가 보는데 지난번에 키움증권 잠깐 말씀드렸지만 2분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존의 방산조선 주도 섹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3분기 접어들면 반도체 중심의 주도 섹터가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약간의 출렁임이 있겠지만은 3분기 이후 지수는 오히려 많이 올라갈 것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추정했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크로 지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화장품 섹터에서 달바 글로벌인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대여이죠, 대여. 예, 화장품 대여이기 때문에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최근에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오늘도 뿜었죠. 이틀 동안 벌써 20% 넘게 뿜어낸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종목들이 뭐 최근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실리콘2도 굉장히 많이 V자 뽑아냈고요. 뭐 CNC 인터내셔널 등뿐만 아니라 OEM사들 마찬가지고 화장품 섹터도 상당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20일까지 5월달 수출 금액은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10개 주요 수출 품목 중에 석유 제품과 가전 제품 등 8개 품목이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17.3%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표를 보여드릴게요. 표를 좀 더 보시면 통관기준 잠정치가 나옵니다. 이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까지 올라오면서 3.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아직도 수출에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다 보입니다. 자, 반면 자동차는 마이너스 6.3% 조금 밀렸고요. 미국도 14.6%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관세 이슈가 좀 생기면서 미국 쪽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대만이 플러스 28.2%로 대만 쪽으로 약간 수급이 좋아지는, 수출 관련된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수출액 잠정치 관련해서 이 표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지금 회색 막대 그래프고요. 붉은색 그래프가 5월 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전월 대비로죠. 전월 대비로 D램과 D램 모듈, 랜드, MCP, SSD 모두 전월비 대비해서 20일까지의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견조하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D램의 24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25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비교 분석해 놓은 건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월비 플러스 7%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 21% D램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전월비 36% 급증했고 전분기로도 91% 급증했습니다. MCP도 전월비 43% 급증했고 전분기로도 28% 급증했고요. SSD 같은 경우도 전월비 88% 급증했고 전분기 대비 14%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M증권에서 반도체를 되게 안 좋게 썼는데요. 실제 지금 수출 지표 보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낸드가 어제 올라간다 말씀드렸었고 지표들이 나쁘지 않아서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는 하나증권 리포트를 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괜찮게 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젠스랑 CEO가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5에서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하면서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 응원 메시지를 전했고 HBM4를 잘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그 외에도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좀 올라가면서 뭐 YC캠 관련주 리포트가 나왔죠. 오늘 YC캠이 유리기판 관련된 독점적인 어떤 소재 회사로서 상당히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YC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고요. 테스나, 리노공업, 뭐 JMB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From Shadows to Clarity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늘에 있던 곳에서 굉장히 명확한 쪽으로 움직인다. 반도체 산업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대신증권에서 또다시 냈습니다. 수요의 불확실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공급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확대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급업체 재고는 연말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요. 26년에도 생산 제약이 지속될 것으로 봐서 업황이 좋을 것이다 봤습니다. 사이클이 장기화될 발판이 마련되고 있고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현 주가 수준에서는 매도 실익 대비 우세하다. 그러니까 파는 것 대비 사는 게 훨씬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가 그렇게 커버리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역시 오늘도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방산과 더불어서 기존 주도주로서 오늘 역시 명확한 어떤 어떤 자기 모습
굉장히 뭐 기존에 어떤 강했던 어떤 뭐 아이덴티티 이걸 보여준 듯한 모습이었어요. 자, 언론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의 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라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NH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조선 업체들의 주가는 시장 수익을 크게 상회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상반기 접어들고 보면 최근에 이 수주 관련해서 발주가 많이 급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보면 조선의 발주가, 조선업에 대한 발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약간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하반기 수주 규모 측면에서는 상반기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발주가 급감을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좀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책적 지원과 실적 개선 효과가 연말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4월 말까지 수주 금액과 연내 추가 수주 예상 규모입니다. 뭐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미포 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종목들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현재까지 수주 금액이고 그 오른쪽에 잔여 기간의 추가적인 연내 추가 수주 예상 규모인데 대부분 회사들이 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거의 2배 이상 나타나는 회사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5월 까지 상당히 견조했는데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잔여 기간도 상당히 높게 지금 현대중공업도 수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지금 5월 초 대비 2배 이상 현재 막대 그래프를 본다면 2배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오션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잔여 기간에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핵심 수주 선종은 LNG선, 해양 플랜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LNG선의 구조적인 성장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 플랜트의 경우 같은 경우도 FPSO, 그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그 다음에 FLNG, 그 다음에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주요가 될 거기 때문에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부족해서 한국 조선소의 해양 플랜트 수주도 굉장히 강력하게 증가가 될 것이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그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나오면서 리바운딩이 나왔던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주항공과 인공위성 관련주가 오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서울대와 우주발사장 건설을 위한 R&D 시설 구축 논의 중인 것으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5,519기 정도였지만 이후 10년간은 24,468기로 약 343% 급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민간 위성 많이 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스페이스X 절반 가격에 국산 로켓으로 위성을 띄운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카사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 관련해서 정책 총괄하는 우주산업 컨트롤 타워로 이야기되고 있는 쪽인데 2040년대에 심우주 탐사할 달기지 마련을 하고 5대 우주 강국에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장 마감 후에 AP 위성이 약 51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또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AP 위성, 세트랙 I, 비츠로테크, 루미르, 파이퍼 프로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눈여겨봤습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 1,750억 달러, 약 244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자신의 임기 중인 3년 내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덤을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골든덤 구축에는 2년 반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봤고요. 완료 시에 약 1,7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의회가 포결을 앞둔 예산안에 골든돔 프로젝트 투입될 250억 달러 약 35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스라엘보다 미국 기술이 더 발전해 있고 방어체계에 우주 기반 요격체가 포함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육지, 해상, 우주에 걸쳐서 차세대 기술을 적용할 것이고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체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완공되면 골든돔은 세계 어느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도 심지어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고성능 순환미사일 등 모든 유형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미국판 아이언돔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골든돔 구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알래스카주와 조지아주가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닥터 K님이 우리는 고척돔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골든돔 관련 기업으로서 이야기되는 게 스페이스X 당연히 이야기되고 있고요. 럭키드 마틴 이야기도 되고 있고 쭉쭉쭉 팔란티어 관련된 이야기 될 수 있겠죠. 블루할로 이런 쪽도 이야기됩니다. 등등 관련해서 미국의 골든돔 관련 기업들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고척돔이 있죠. 예, 고척돔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역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응해서 나토 파트너국 그리고 기타 연합국가들이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상당히 글로벌 방위산업들의 현지화가 가속화될 거로 봤고요.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지속적으로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똑같은 이야기죠.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전쟁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발트 3국과 벨라루스, 바로 폴란드, 크림반도에서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루마니아라고 했고요.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가 대표적인 차기 수출 시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의 방산 시장은 나토와 EU 회원국으로부터 전략적 위치 덕분에 동유럽, 흑해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안보 환경과 관련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죠. 루마니아가 승인한 24년에서 2030년 국가방위산업 전략은 루마니아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방침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기업과 노하우를 유치하면서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육해군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루마니아 관련된 수출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큰일 납니다. 이란 핵시설 공격을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란 핵시설 공격 준비 정보가 입수됐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너무 겁나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죠. 제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내달 출시 언급 속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섹터는 여전히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죠.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보 무인 택시 서비스를 내달 중 출시한다는 계획을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20일 현지 시간 머스크는 미국 경제신문 케이블 방송 CNBC 인터뷰에서 6월 말까지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현재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테스트 중인데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주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라고 하면서 다음 달에 오스틴에서 잘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서 20대, 30대 전차 늘려가면서 아마 몇 달 내에 1000대 정도로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일부 자율주행주가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SNS 쪽입니다. 테슬라의 FSD 담당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해주신 션 더피 장관님과 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매우 생산적인 방문이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수단의 새로운 물결을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입니다. 미국의 교통부 장관인 션 더피 같은 경우도 미국은 혁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높은 돕는 이런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SNS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은 뭐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 뭐 택시, 무인 택시 관련 쪽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장에 온 거죠, 이미.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역시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이미 코앞에 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6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시밀러와 콜드체인 쪽이 움직였는데요. 미국의 FDA가 최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산 공장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면서 CDM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FDA가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3사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에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실사는 미국 정부의 해외 불시 점검과는 무관하고 고객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사 관련 사항은 고객사와 연관된 내용인 만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이번 실사는 미국 정부의 해외 불시 점검 파일럿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번 FDA 실사가 고객사의 CDMO 관련된 점검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값이 싼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확대돼서 반사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어서 방산 조선에 이어서 바이오시밀러가 다시 한번 도약을 이끌 수 있는 기대가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바이넥스, 그다음 삼성당제약, 동아ST, 대웅제약, 에이프로젠 등의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라든지 그다음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등 콜드체인 관련 쪽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대자증권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반기 진보는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냈고요. 25년 올해 하반기 항암폐 길라잡이라고 해서 항암폐는 가장 큰 시장인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의료계 전반이 실제 환자와 치료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구개발 결과들과 미래성이 있는 치료법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제약바이오 기업에 있어서도 제품이나 신약을 홍보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5년 하반기 항암 학회들을 정리했고 각 학회들의 규모, 중요도를 정리했는데 10개 이상 남아있는 항암 학회들을 통해서 국내 항암제 개발 기업들의 주요 임상과 비임상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일가캠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LBA 바이오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계약과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에 대해서 종목을 딱 찍어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현대차증권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ABL 바이오 이렇게 하반기 항암학회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캐리온님께서 실시간으로 근현희 형아 10년물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4.5%를 넘었어요라고 말씀 주시네요. 예,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물 금리도 5% 가까이 넘어가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 10년물도 4.5. 그러니까 4.5를 넘는다고 갑자기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4.5를 넘기게 되면 4.7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그걸 넘기게 되면 5%까지도 10년물 금리가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위치까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조금 조정세로 갈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과열 지표가 있지만 한국은 밸류에이션이 아직 낮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조정세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매수로 좀 유입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하방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뭘 사겠어요? 특히 대형주를 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가 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덜 빠지거나 좀 양호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4월 9일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강재강님께서 부장님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라고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네, PD님, 3프로TV 앱의 시내 자료실에 제 원고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확인할 바는 없는데, 자, 그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가 역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D-Wave 퀀텀 2020년 9월 양자 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를 출시한 이후에 4년 만에 6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 2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D-Wave 관계자는 현재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어드밴티지 2를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이 시스템으로 물류와 공급망 최적화 등 기존 컴퓨터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D-Wave 퀀텀의 주가가 25.93%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금일 ICTK는 언론을 통해서 WIPO 글로벌 어워드 2025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고요. 특허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WIPO 글로벌 어워드는 UN 산하인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주최로 진행되는 시상 프로그램인데 이 관련된 WIPO 글로벌 어워드의 최종 수상 기업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ICTK가 주목을 받았고요. 엑스게이트, ALT, 우리로, KCS, 한국첨단소재, 코이버, 솔리드 우리넷 등의 양자암호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 양자암호는 뭐 뉴스 나오면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앙상 우려 속에 관련주가 오늘도 반응을 했습니다. 뭐 백신, 진단키트, 뭐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뭐 원숭이 두창 각각의 뭐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중국 대륙과 홍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시면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태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030명으로 전주의 16,000명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이달 들어서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염자 통계 업데이트를 발표할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싱가포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 주간 추산 확진자 수가 14,200명으로 직전주 대비 28% 증가하고 있고요. 홍콩에서는 최근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에 이르렀고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7%로 확진자 증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양성률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 7.5% 양성률에서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16.2% 양성률로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이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조심을 할 것 같고요. 또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의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2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니파 바이러스 관련된 치사율이 70% 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럽다. 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군들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테마군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자, 오늘도 깔끔한 부장님 방송 화이팅입니다. 이종욱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이 되죠. 지금 시장에 좀 이야기되면서 이제 40, 50분 방송하면 목도 아플 시기인데 이런 댓글창 보면 힘이 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증권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 하나 바로 보여드릴게요. NH투자증권에서 현재 증권업의 PBR이 0.5배에 있다고 보이면서 영업 환경에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업사이드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집권 초기에 아마 새로운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치 불확실성 완화 목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를 했고요. 증권업 PBR이 그때 당시에 0.9배 정도까지 근접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사볼만 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 내에서 특히 대체거래소 NXT 관련된 출범이 긍정적인 변화에 눈에 띄고 있다고 보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NXT 누적 거래금 추이가 왼쪽 보시면 쭉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죠. 확실히 예, 거래 대금이 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KRX와 NXT 증권사별 거래 대금 기준 시장 점유율인데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 뭐 NH투자증권, 뭐 KB 이런 순으로 아마 순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오늘 메타버스와 AR, VR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구글이 삼성전자가 젠틀몬스터와 스마트 안경 시장 재도전 소식이 나왔습니다. 젠틀몬스터 엄청나게 유명한 선글라스고 저도 선글라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선글라스의 형태로 메타라든지 구글, 삼성전자 이런 쪽이 역시 메타버스 관련된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역시 그렇게 가야지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스마트 안경 관련된 단신으로 메타버스나 AR, VR 주가들이 올라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본주의 원님, 박근영 부장님 방송 3년째 보는데 성실함과 리포트는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자본주의 원님도 최고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자, 11번째 섹터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물대체 시험 활성화법 제정 추진 언급 소식에 의료 AI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는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해서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물을 놓고 이렇게 임상실험하는 것들을 좀 줄이겠다. 그런 이야기가 미국 쪽도 나오고 있으니까 의료 AI 쪽이 역시나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로킷 헬스케어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인성정보, 셀바스 AI, 온코크로스 등의 의료 AI 종목들이 반응을 했고요. 동물 실험 없이도 인체 특성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평가 솔루션 오디세이를 보유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 수요 둔화, 소프트 곡물 원가 부담 상승, 그리고 유통 채널 부진 등 대응을 위한 프로모션비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적 부진이 가시화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음식료 주요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선이 끝나면 조금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곡물 가격 등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수출 지표에서 요즘 삼양식품이나 농심 등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인상 효과 가시화,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대부분의 곡물가 하향 안정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 강도 약화 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하반기 중심으로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째입니다. 경기 부양책, 주택 가격 회복, 금리 인하 등의 대외 환경 개선 전망 때문에 건설업종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지표 때문에 많이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건설 종목들이 올해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국내 주택 가격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가고 있지만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토목공사, SOC 이런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아마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소식 등의 6개가 상승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4개 섹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용적으로 뒷부분은 테마성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삼프로TV 앱에 들어가셔서 신의 자료실 안에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원고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웃으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